안녕하세요. 행주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귀여운 곰민박사, 곰박사와 함께 hin주TV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자존감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는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제가 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주눅이 들고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불안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또 그런 부분들이 실패할까봐 굉장히 두렵고 망설이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든 감정들을 많이 겪습니다. 좀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영상 촬영했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다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저는 이제 아마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인데, 결국은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게 그래 나의 어떤 현재 모습, 나의 현재 모습을 존중을 하는 거지,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떻게 보면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나를 과소평가한 모습을 존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을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도, 아이, 뭐, 그렇게 나한테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니 고맙습니다.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해도, 아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냥 괜찮을 수 있는, 평정심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자존감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건 그런 자존감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마음, 말이나 어떤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의 어떤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현실, 내 주변 환경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이런 유교에서는 불혹의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살이 되면 그런 불혹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불혹, 유혹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제 옛날 40이니까, 그것도 진짜 뭐 1000년 전, 그때 40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현재 나이에 0.7 곱하면 옛날 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옛날 나이로 40이 되려면 현재로서는 환갑 정도는 돼야 6, 7은 42에서 옛날 나이 4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그 20살 때, 뭐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60살 때,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때 이렇게 달성해야 될 어떤 그런 목표치를 정해놓고 40살에 달성해야 될 목표치를 주변의 말들이 휘둘리지 않는 그런 불혹의 경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요즘으로 치자면은 환갑은 돼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깨닫게 되는 거고, 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비해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옛날에야 뭐 나라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적었으니까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올린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보는 뷰, 나를 보는 인생관은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해서 쪼갤 수가 있어요. 그건 현대 사회가 발달될수록 더 그런 면이 생기는 건데, 그런 면에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부분이 옛날에 비해서는 어려워졌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자존감이 낮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이에서는 자존감이라는 거를 정확히 못 느끼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자존감을 낮게 생각하는 게 맞다. 왜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데, 그런 내가 평가하는 현실의 나는 굉장히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현실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된 판단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돼서 그런 말들이 휘둘리지를 않으려면, 제가 비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반에 그
학생 수가 10명이야. 학생 수가 10명이면 100점짜리 한 명 들어오면 반평균 확 올라요. 0점짜리 들어오면 또 반평균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의 평균을 높게 유지하려면 좀 괜찮은 반이야. 공부 잘하는 반이야. 이걸 유지를 하려면 100점짜리가 들어오는 걸 간절히 바라야 돼요. 연연하게 된다는 거죠, 환경에. 근데 만약에 반의 학생 수가 한 1000명은 돼. 심하면 10,000명 돼. 그럼 100점짜리 애들이 두셋이 들어오든 0점짜리 애들이 두세 명이 들어오든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반평균이 변하지를 않아요. 뭐 그 들어온다고 해서. 바꿔 말하면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서 나에 대한 데이터, 남이 나를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남이 나를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성공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실패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운 좋은 날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곤란이 많은 날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사실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균치가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주변의 평가보다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더 확실해지는 거고, 그런 게 확실해지면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또는 내가 하는 일의 어떤 그런 성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때가 정말 자존감다운 자존감이 생기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럼 60이 될 때까지 그럼 그냥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지내야 되느냐.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대로 그럼 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존감,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낮은데 좀 나는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이럴 수가 있는데요. 보통 병원에 오셔서 자존감이 낮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대평가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현재의 능력과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현재의 모습들은 남들이 봐도 다 뻔하게 보이는데, 자기 혼자 그거를 높게 설정해 놓고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이냐, 행동을 하면서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남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에만 집중하고 나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사는 때는 이거는 뭐 자존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쫀심이라고 해요. 쫀심,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오히려 주변의 어떤 평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매달리게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정말 건강한 영향이 되는 어떤 인생에 참 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조언들에는 귀를 안 기울일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쓴소리가 되면.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공을 해야지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잘 시작하는 부분들을 되게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실패하면 나에 대한 평가가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겁을 되게 많이 냅니다. 혹시 실패할까봐. 이건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제가 과소평가가 돼 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이제 오셔서 신환으로 접수하시게 되면 이제 저랑 면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문장완성 검사라는 것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심리 설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원만하지 못했거나, 그 전에 이제 제가 애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애착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다룰 계획입니다만, 그런 부모님과의 애착에서 문제가 생겨서 항상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일수록 청소년이 됐든 또는 나이가 들어서 정신과를 오게 됐든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괜찮으셔도 이런 어떤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폭력을 경험하게 되거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거나, 또 이런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 또 자존감이 낮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 영상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가에 대한 어떤 영상에서도 요런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우울증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부모님과의 애착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학교 다닐 때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는 그래도 버틸만해 그러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분명히 터져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울증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이런 열등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어떤 이런 감정 속에서 지내게 되면, 나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볼 때도, 또는 세상을 볼 때도 좀 더 부정적인 메시지, 안 좋은 일에 더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빨간 안경 끼고 세상 보면 다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듯이, 안 좋은 감정을 이렇게 갖고 살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주변에 대해서도 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에 빵점짜리 애들은 좀 오버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이니까. 한 뭐 40점, 50점, 20점, 30점 되는 애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반평균이 떨어지겠죠. 원래 그런 감정이 아니었으면 그냥 60점, 70점, 80점, 90점짜리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인생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 안 좋은 인생 경험들이 어릴 때부터 또는 청소년 때부터 계속 쌓이고, 또 어른이 돼서도 그런 감정의 어떤 필터가 바꿔지지 않게 되게 되면 계속 또 그런 감정으로 나를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점점 마음에 안 들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는 뭐 성취를 할 수 있는 일, 뭐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조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괜찮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도전해서 그거를 해내라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런 내가 이렇게 도전했을 때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큰 사람한테는 그런 일의 시도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마치 그냥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물에 대해서 수영을 가르쳐 주면서, 아니 물 별로 안 무서워, 일단 발부터 담가봐, 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발부터 담그는 건 수영도 아니니까 왜 물에 발도 못 담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물이 무서운 사람한테는 물에 발 담그는 것조차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은 일, 성취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서 그런 성취감을 올려라라고 저는 사실은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감정을 다스려서, 그런 감정 필터가 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뭐 좋은 감정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감정을 가려면 좋은 일이 생겨줘야 돼요. 그리고 인생에 운이 좋고 또 성취한 일들이 우연하게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면, 그래서 좋은 감정이 된다면 자존감은 노력 안 해도 올라갑니다. 왜? 좋은 감정인데 나에 대해서도 좋게 보고 세상에 대해서도 좋게 보는데, 그럼 반평균 100점짜리 애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데, 그럼 시간 지나면 당연히 반평균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내 인생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든지, 뭐 내 괜찮은 일들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낙관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현재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좀 그런 안 좋은 감정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그때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런 필터를 깨끗하게 하고, 최소한 나한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안 좋은 감정 속에서 나를 안 좋게 보고 세상을 안 좋게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감정만 없어지기만 해도 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람들과의 어떤 의사소통도 있는 그대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어떤 평균치를 높이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시대에는 옛날 공자월 맹자월 하던 시대랑 비교를 한다면 환갑이 되어서도 그 불혹의 경제가 안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나이가 40이신 분, 50이신 분들도 부지런히 본인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게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는데 나에 대한 평가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일단 나를 있는 그대로,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속된 말로 깜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주제고 어떤 분수냐 라는 거를 파악하는 노력은 나이가 드셔도 사실 계속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할 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평정심, 마음을 편안하게, 감정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존감과 관련해서 또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에 대한 평가가 요만큼이라고 할 때 내 인생이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고 시련과 역경에 빠졌어도 나는 그래도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존감이라는 게 내 주변의 환경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라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아는 게 자신감이에요. 무조건 자신감이라고 아까 제가 자존심 있죠? 나의 어떤 현재 있는 상태보다 나를 더 높이 평가하는 마음, 그것도 나를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감이라는 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난 무조건 해낼 수 있어, 이게 자신감은 아닙니다. 자신감도 역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둡니다. 나는 태권도는 못하지만 나는 미술을 잘해. 나는 체육은 못하지만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음악을 못하지만 뭐 딴 걸 잘해.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하는 걸 알아내는 부분.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 이제 많이들 이제 학생들도 그렇지만 뭐 미술도 뭐 거기서 조금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음악도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자존심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애라도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을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어른들은 계속 너는 어떻다, 너는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그 아이의 현실보다도 더 높게 무조건 좋게만 말해주는 것도 아이의 자존감을 어떤 의미에서는 깎아먹는 일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이런 줄 알고 자기의 현재 모습은 이런데 이런 줄 알고서는 그냥 세상을 살아와서 나중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깜짝 놀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이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게 되는 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는 경우에는 자신감이 없어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거예요.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는데 난 무조건 다 잘할 수 있어. 그거는 우리가 자신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만용이라고 얘기하죠. 잘못된 용기죠. 잘못된 용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실 인식 속에서 건강한 자존감과 건강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런 현실 인식을 있는 그대로 하려면 내 감정이 편안한 상태여야, 쉽게 말하면 내가 인생을 보는, 나를 스스로를 보는 이 렌즈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먼지가 안 묻어 있어야지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렇게 정확하게 본 모습이 나의 기대와는 다를지도 몰라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 얘기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도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욕심을 냈던 또 인생하고도 또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내가 원래 원했던 모습은 이런데 나의 모습은 이러니까 그러면 나의 어떤 현재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은 불만족스러워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아까 자신감처럼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된 것도 저는 나이가 제가 이렇게 또 돌이켜서 보면 40 넘어서인 것 같아요. 40 넘어서야 나는 이런 걸 잘하는구나. 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철없던 20대, 10대, 30대 이런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별로 없었고 자존감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그렇게 살았던 좀 그런 게 있는데요. 계속 저는 좀 그런 마음의 수련을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해 강조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력해 본 결과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 생각이 바뀌는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죽을 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여러분께도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저는 사실 죽을 때까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존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한 일에 어떤 성패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라는 현실 인식이 결국은 자존감이다라는 거고 현실 인식이 되는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모자른 부분 더 노력하고 또 만족스러운 부분은 그거를 자신감으로 잘하는 부분은 자신감이 되는 거니까요.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또 얻어내고 또 여러 개가 잘하는 걸 또 발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운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인생의 8할은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느냐가 그 사람 인생에 나는 거의 한 70% 이상 만들어낸다고 봐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에 대해서 평가해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그냥 별거가 아닌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탓은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 운의 어떤 80%를 제외한 그런 20%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자기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인생 전체를 마치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처럼 능력주의에 어떻게 보면 그게 맹점이죠. 그렇게 생각해서도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본인 스스로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분별을 잘 하셔서 등 객관적인 어떤 그런 현실 인식 속에서 강한 자존감과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